네, 안녕하세요. 모토그래프 전승용 기자입니다. 드디어 제가 이 신형 XC90을 시승하러 나왔습니다. 정말 기다렸던 모델인데요. 솔직히 해외 모터쇼에서는 자주 봤어요. 근데 한국에 너무 늦게 출시돼 갖고 언제 타보나 이렇게 굉장히 기다렸는데요.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타고 있는 차는 신형 XC90 D5 모델입니다. 이 차에는 2.0 트윈터보 디젤 엔진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배기량은 2000cc 밖에 안 되지만 무려 230마력 정도를 내죠. 토크도 47, 8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뽑아낸 거예요. 볼보는 최근에 그냥 무조건 2.0 4기통 엔진만 써요. 배기량도 통일하고 뭐 보호랑 스트로크 막 이런 것까지 다 똑같이 만든 다음에 여기에 디젤 엔진도 얹고 가솔린 엔진도 얹고 뭐 하이브리드 엔진도 얹고 합니다. 솔직히 좀 의심이 많았어요. 왜냐면은 2.0 엔진이면은 너무 쥐어짜는 거 아니야? 뭐 일상생활에서는 뭐 그럭저럭 달리겠지만 뭐 무리를 한다거나 급가속을 한다거나 하면은 막 연비 팍팍 떨어지고 막 갤갤거리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 기가 막히게 잘 달립니다. 지금 이 차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파워 펄스라고 해갖고 터보렉을 없애는 기술이, 보통 터보 같은 경우는 터빈이 돌기 전까지 공기를 막 이렇게 흡수를 해야지 그때 빵 터지는데 저속에서 막 울컥울컥 거리거나 터보가 작동이 안 되고 아니면 갑자기 빵 튀는 그런 지연 현상이나 갑작스러운 튠 현상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파워 펄스라고 해서 저속에서 막 인터벌 없이 이렇게 대기 기간 없이 순간적으로 터보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터보렉 없이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는 겁니다. 출발을 하고 가속 페달을 밟으면은 그냥 쭉 나가요. 처음부터 터보 돌아가는 소리가 이렇게 싹 나죠. 어쩜 이렇게 부드럽게 속도를 올리는지 정말 신기할 정도네요. 확실히 세련돼지고 좋아졌네요. 안전 하다가 이제는 플랫폼, 드라이브 이 파워트레인, 거기에 디자인까지 얹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좋아진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도 세 가지로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지금 센터 페시아에 있는 내비게이션으로 안내를 해주고, 이 디지털 계기판에 있는 클러스터 사이에 있는 주행 정보창에서 또 길을 안내를 해줍니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전면에 딱 있죠. 그래서 세 가지로 길을 안내해 주기 때문에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계속 쓰거나 요거를 계속 쓴다고 해도 이런 두 군데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길을 잊어버릴 염려는 없는 것 같아요. D5 모멘텀 모델이에요. 가장 기본 트림이에요. 이 기본 트림에 모든 안전사양이 다 들어있어요. 다른 차들은 막 좋은 거 다 들어갔어. 근데 막상 살려면은 다 옵션이잖아요. 몇십만원, 몇백만원 줘야지 넣을 수 있는 옵션인데, 이 차 같은 경우는 볼보가 자랑하는 모든 안전사양이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하고 레인 키핑 어시스트가 결합된, 어떻게 보면은 자율주행 자동차, 준자율주행 자동차 기능도 있는 거죠. 훨씬 진보된 기술인 거죠. 그리고 이 진보된 기술이 기본 사양부터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거는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작동을 시켰는데요. 이게 완전 정차뿐만이 아니라 출차까지 되네요. 완전 멈췄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출발까지 한다는 거죠. 앞차 잘 따라가면서 차로를 잘 유지를 하네요. 지금 속도 줄이시는 거 보이죠? 그리고 여기서 브레이크도 잘 멈춰주고, 따라가고 멈추고 하는 게 꽤 부드럽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막 멈추고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일정 속도를 맞추면서 어느 정도 충분히 예측 가능한 속도에서 그렇게 느리지 않게 가네요. 지금 커브예요. 보이시죠? 요 정도도 지금 핸들을 돌려주면서 따라갑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정도 지금 100km가 넘었는데도 요 정도 커브는 얘가 잡아주는 거죠. 그리고 속도도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로 이게 낮췄다 높였다 하면서
알아서 이렇게 조절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을 떼고 그냥 손가락 까딱까딱 하면서 운전을 하는 거죠. 굉장히 완성도가 높게 들어가 있네요. 전혀 이질감이나 어색함 없이 이런 기본적인 작동법만 확실히 숙지를 한다면은 정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배기량의 한계는 분명히 있지만 그 한계가 그렇게 전혀 아쉽게 느껴지지 않고 있어요. 지금 이 다리를 건널 때 속도 잘 내고요. 그리고 뭐 다리 위로 바람이 좀 세게 불고 있는데도 차가 뭐 휘청거리거나 이게 불안하거나 차가 막 덜덜 움직이거나 이런 게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차가 뭐 2톤 가까이 2톤을 넘는 무게인 것도 있겠지만 이 셰시나 이런 강성 자체가 워낙 좋아갖고 거기에다가 속도도 빠르게 잘 내니까 와, 보통 이렇게 100km 이상 이렇게 달리면은 엔진음도 막 들리고 풍절음도 굉장히 세게 들리고 이러는데 하체 떨림, 하부 소음, 그런 풍절음 같은 것도 그리고 뭐 진동 소음 들어오는 거 잘 억제돼 있어요. 정말 드라이브 모드가 5가지가 있어요. 에코 모드 있고요, 컴포트 모드 있고, 오프로드 모드 있고, 다이나믹 있고, 뭐 인디비주얼 있습니다. R 디자인 모델이나 T6 모델에는 서스펜션 조절까지 되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서스펜션 조절은 안 되지만 그런 뭐 변속 타이밍이나 엔진 반응 이런 세팅 등을 바꾸면서 최대한 그 모드에 맞게 잘 달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레드존이 한 4,900, 800, 900 RPM에서 시작을 해요. 그렇게 막 BMW 같은 경우는 막 5,300, 400까지 쓰죠. 그렇게 고회전 엔진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차의 성향을 보면은 굉장히 좀 만족할 만한 세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8단 자동 변속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어 변속을 빠르게 하는데 그럴 경우 이렇게 RPM이 높으면은 변속 타이밍이 계속 늦춰지는 경우가 있죠. 70km가 넘었는데 지금 2000rpm도 안 쓰고 있어요. 80km인데도 지금 이제 90km에 뭐 2000rpm 쓰고 정속 주행할 때 RPM을 상당히 낮게 잡고 이렇게 가네요. 웬만한 크루징에서는 6단, 7단에서 막 1000에서 2000rpm 사이를 쓰면서 연비 운전을 합니다. 이 차가 막 완전 고성능, 막 3.0 배기량의 그런 뭐 BMW 뭐 X5나 뭐 GLE, 벤츠 GLE처럼 완전 성능을 위한 차는 아니에요. 걔네보다 주행 성능은 당연히 떨어져요. 하지만 그런 극단적인 주행 성능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상적인 주행에서라면은 그 간격은 정말 일반 사람들이 느끼기 어렵거든요. 그 정도 수준에서 편하게 운전을 할 때는 그런 차 못지않게 잘 달리고요. 거기에다가 뭐 다양한 그 차들한테 없는 다양한 안전 편의 사양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젤 모델 D5 모델을 잠깐 타봤는데요. 한 1시간 정도 탔어요. 이런 셰시의 기본적인 이런 강성과 밸런스부터 해서 엔진과 뭐 변속기의 조합도 괜찮고요. 그리고 핸들링이나 차체 움직임도 만족스럽고요. 맘먹고 만들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완성도나 이런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 차는 가솔린 트윈 차저 엔진, 320마력을 내는 가솔린 엔진에 80마력을 내는 하이브리드 기능이 추가된 겁니다. 뒷바퀴를 모터가 돌리는 방식이에요. 뭐 토요타에서 쓰는 E4 시스템하고도 좀 비슷하죠. 일단 시동을 걸자마자 굉장히 조용해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답게 드라이브 모드 아래에 브레이킹 모드가 있어요. 브레이킹 모드가 있으면은 이 모드에서는 회생 제동이 가장 이렇게 적극적으로 발현이 되는 모드입니다. 주행하면서 이렇게 계속 배터리를 채우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최고 트림이에요. 성능도 400마력이 되고요.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한결 차별화된 이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가솔린 엔진 힘이 워낙 좋아요. 왜냐면은 슈퍼차저와 터보차저가 동시에 적용된 엔진이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슈퍼차저가, 고속에서는 터보차저가 이렇게 각각 발현을 하면서 엔진을 정말 쭉쭉쭉 다 뽑아 먹습니다. 그러니까 2.0 엔진으로 무려 320마력을 내는 엔진이 나온 거죠. 거기에 뒷바퀴에는 80마력을 내는 전기 모터가 들어가 있어서 원하는 그런 주행 조건에 따라서 뒷바퀴 모터가 이렇게 작동을 해서 주행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합산 출력은 400마력이에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장점은 일반적인 하이브리드 전기차의 단점을 모조리 없앴다는 거죠. 하이브리드 하면은 배터리 용량이 워낙 작아갖고 별로 그렇게 연비를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은 안 됩니다. 뭐 디젤에 비해서요. 하지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배터리 용량도 크고 모터도 크기 때문에 이 주행을 충분히 도와줍니다. 일반적인 가솔린 차랑 똑같이 달리면 돼요. 그 필요할 때는 충전을 하면 되고요. 편하게요. 가정용 220V로 충전이 가능하고요. 뭐 원한다면은 전용 충전기를 이용해서 써도 되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도 디젤 엔진을 뛰어넘는 그런 토크, 강력한 토크를 초반부터 빡 쳐주기 때문에 이런 무거운 2톤이 넘는 육중한 SUV를 몰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오히려 더 조용하고 더 정숙하게 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훨씬 더 이익이 있다는 거죠. 아직 그 인증을 다 못 받아서 복합 연비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어쨌든 디젤 모델을 넘는 연비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차 배터리가 중간에 있어요. 앞바퀴하고 뒷바퀴 사이에 있어요. 꽤 큰데요. 리튬이온 배터리인데 9kWh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에서 10 정도 되는데요. 꽤 큰 거예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일반적인 하이브리드에 비해서 배터리 용량이 당연히 크죠. 확실히 셰시가 이렇게 단단한 데다가 배터리와 모터 이런 걸로 무게 배분에 신경 써서 배치했기 때문에 차체 거동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속도를 올리고 회생제동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 밟을 때마다 이질감이 느껴지면서 조금 더 세게 밟아야 하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적응해야 되는 건 있어요. 하지만 가속 페달을 쭉 밟았을 때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은 좋습니다. 크루징 되는 능력도 굉장히 좋고요. 꽤 빠른 속도로 커브를 돌 때도 전혀 불안하지 않아요. 그리고 급격한 차선 변경에서도 휘청거림, 이런 롤이 극단적으로 억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앞뒤로 출렁거리는 요잉도 거의 느껴지지 않습니다. 지금 보이시죠? 이 코너를 지금 이 어려운 걸 얘가 또 해냅니다. 오글거려. 어쨌든 지금 막 80, 90km인데도 이 속도로 코너를 벗어나지 않고 가고 있어요.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지금 브레이킹 모드로 바꿨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회생제동이 적극적으로 일어나면서 차의 성능은 조금 이렇게 떨어지지만 어쨌든 배터리를 최대한 충전을 하면서 달리는 거죠. 이 차 같은 경우는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 있어요. 근데 저희가 뭐 온 오프에서 올리고 내리고를 수동으로 조작하는 게 아니라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바뀝니다. 그 오프로드에서는 그 기본에 비해서 한 40mm 더 올라가고요. 뭐 에코 모드에서는 시속 100km 이하에서는 10mm 내려가고 시속 100km 이상에서는 20mm 내려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공기 저항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자동으로 조절을 해줘요. 그리고 뭐 내릴 때가 되면은 또 뭐 50mm 더 낮춰주고 최고와 최저까지 이 에어 서스펜션이 그 90mm까지 9cm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차가 알아서 스스로 제어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똑똑한 시스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6.3초. 볼보의 역사는 신형 XC90 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되게 파격적이고 획기적인 모델인데요. 중국에 인수된 이후로 엄청난 투자를 받으면서 시작부터 프레임부터
플랫폼부터 끝까지 외관 디자인까지 모두 다 새롭게 바꿨습니다. 이전 볼보 차에 비해서 엄청 달라졌습니다. 폭스바겐에서 디자인 총괄을 하던 사람이 와갖고 이 디자인을 다시 새롭게 만들었는데요. 폭스바겐의 예전 디자인을 보면 되게 단순하면서도 뭔가 절제되게 포인트를 주면서 인상적인 디자인을 만들었는데요. 이 볼보 디자인이 그렇습니다. 그릴이 네모나게 크롬으로 둘러져 있죠. 그리고 볼보는 원래 이렇게 가로 그릴이나 격자 그릴을 썼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새로 무광 플라스틱을 이용해서 새로 그릴을 만들었고요. 이 엠블럼도 좀 달라졌죠. 원래 이 엠블럼이 이렇게 이 화살표가 이 라인이 아니라 살짝 위쪽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이렇게 돌렸죠. 원래 한 1시를 가리켰다면 지금은 2시를 가리켜서 이 안전벨트 라인을 따라서 이어지게 됐습니다. 앞으로 나올 볼보 디자인의 아이덴티티를 결정지을 수 있는 그런 이 토르의 망치 디자인이고요. 안에 보면은 LED 램프가 들어있고 이렇게 작게 여러 가지 등이 되어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하이빔 시스템도 되어 있어 갖고요. 헤드램프 중에서 레이저 헤드램프를 제외하고는 가장 앞선 기술이 들어있는 겁니다. 범퍼 부분도 기존 볼보에서는 절대 사용하지 않았던 이런 뾰족한 라인과 곡선, 굴곡, 크롬 등 굉장히 많은 디자인 요소를 버무렸어요. 그러면서도 전체적인 모습이 그렇게 화려하거나 극단적으로 튄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피렐리 타이어를 쓰는데요. 타이어 트레드가 275나 됩니다. 꽤 넓은 타이어예요. 그리고 편평비는 40이고요. 21인치를 씁니다. 이 차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어서 21인치를 쓰는 거고요. 일반 모델은 20인치를 쓰고 그리고 R디자인 모델은 22인치를 씁니다. 편평비는 45, 40, 35로 이렇게 고성능 타이어가 커질수록 편평비는 줄어들고요. 측면 보면은 굉장히 육중해 보여요. 투박스 형식을 좀 뒤로 길게 늘린 것처럼 다부진 모습입니다. 많은 부분에 디테일적으로는 손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21인치를 꼈는데도 이 공간이 꽤 많이 남잖아요. 이거 자체가 에어 서스펜션으로 이 지상고를 최대 90mm까지 위아래로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유를 꽤 많이 준 거예요. 제일 조금 바뀐 게 후면부인 것 같아요. 세로 타입의 이 테일 램프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던 스타일을 고수를 했는데요. 조금 더 이렇게 길게 적극적으로 사용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뭐 크롬이 굉장히 보면은 차 앞뒤로 해서 크롬이 굉장히 많이 사용된 걸 볼 수 있는데요. 볼보의 이미지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디테일적인 세부적인 변화를 통해서 조금 더 다른 차라는 느낌을 주도록 한 것 같습니다. 자, 와 이거 어떻게 트렁크를 쓰냐. 이렇게 보들보들하고 와 이거 때 탈까봐 아까워서 저는 여기다가 들어온지 못 넣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원터치로 이렇게 헤드레스트까지 움직이면서 이렇게 밀면은 플랫이 됩니다. 굉장히 깔끔하게 플랫이 돼요. 뭐라도 흘리면은 이거 진짜 가슴 아플 것 같은데 트렁크 있는 뒤쪽 지상구를 높였다 낮췄다 하는 기능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올라갔다 내려가기 때문에 짐을 넣기 편하다는 거죠. 3열 한번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열이 다른 차에 비해서 좋아요. 2열을 앞뒤로 120mm를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정도 좀 닿는 정도고 머리도 그냥 좀 피기가 힘듭니다. 엉덩이를 뒤에 딱 붙여야 되고요. 시트도 다른 차 같은 경우는 3열 정말 신경 안 쓰잖아요. 근데 이 차는 3열에도 뭐 이렇게 수납함 같은 거랑 컵홀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뭐 에어벤트도 있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놨습니다. 여기 등도 있고요. 여러 가지 편의 사양들을 많이 집어넣었어요. 근데 솔직히 성인들이 앉기에는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차든 3열에 성인이 앉는 거는 정말 힘들어요. 근데 이 차는 최대한 그나마 여태까지 다른 3열이 있는 7인승 모델에 비해서는 가장 넓고 고급스러운 뒷좌석이 이렇게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는 이 차를 최대한 뒤로 밀었을 때의 뒷좌석이었어요. 근데 지금 최대한 미니까 무릎 공간이 지금 이 정도가 남아요. 꽤 남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앞으로 당겨서 이 정도로 앉으면은 그만큼 뒷좌석 공간이 무릎 공간이 훨씬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었어요. 뒷좌석 웬만한 성인도 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바뀌었습니다. 이 차는 부스트 시트가 있죠. 이렇게 밑에 있는 레버를 올리면은 이 엉덩이, 이 무릎에 닿는 부분이, 허벅지 닿는 부분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 얘를 들어서 이렇게 올리면은 부스트 시트가 되는 거예요. 애들이 앉으면은 키가 작기 때문에 벨트가 목에 걸리죠. 아니면 쇄골에 걸리죠.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목에 걸려서 부상이 더 이렇게 커지거나 아니면 쇄골에 압박을 줘서 뼈가 부러지거나 뭐 이런 부상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아요. 애를 여기에 앉혀야 되는 거죠. 여기가 더 안전한 좌석 같은데 이거는 좀 한번 이따가 볼보 관계자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이렇게 컵홀더가 따로 마련이 됐네요. 이 공조장치도 있고요. 이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모든 게 다 터치로 조작이 됩니다. 네, 실내 경우도 마찬가지로 저희 김상현 기자가 이렇게 설명을 다 해서 저도 간단하게 좀 달리면서 느꼈던 점들을 좀 말을 해볼게요. 스타트 앤 스탑 버튼이 이렇게 버튼식이 아니라 이렇게 돌리는 로터리식이에요. 그래서 스타트, 스톱으로 하는 건 굉장히 특이하고요. 그리고 기어봉이 굉장히 독특하죠. 이게 최고급 모델에만 들어가는 크리스탈, 스웨덴의 크리스탈로 되게 유명한 업체와 함께 같이 만든 거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드라이브 모드가 있는데요. 이거를 누르면은 이렇게 바꾸면서 구동을 바꾸는 겁니다. 주행 모드를 바꾸는 건데 한 가지 아쉬운 게 뭐냐면은 이게 너무 잘 움직여요. 그래서 이렇게 따박따박 움직이는데 만약에 누를 때 이게 이렇게 벗어나서 조금 원하는 거를 못 누르고 이렇게 다른 모드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아쉽고요. 르노 삼성보다 한 단계 되게 발전된 시스템인 것 같아요. 르노 같은 경우는 한 8인치 가로 디스플레이를 세로로 이렇게 옮겨갖고 옆에 보면은 빈 공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얘는 딱 이 프레임 안에 꽉 차게 들어갔죠. 9인치고요. 그리고 직관적이에요, 사용이. 왜냐면은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제가 또 계속 지적을 했는데 계속 2단계, 3단계씩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미디어, 뭐 전화기, 뭐 주행 성능 이게 좀 딱딱딱 구분이 돼 갖고요. 이거 누르면은 그냥 내비게이션 딱 되고, 그리고 뭐 전화기 누르면 되고, 뭐 미디어 누르면 되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은 뭐 이렇게 적외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터치가 되기 때문에 일반 감압식이나 정전식에 비해서 훨씬 또 이렇게 부드럽고요. 이 방향지 시등하고 와이퍼 할 때 조금 먼 것 같아요.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가깝게 안쪽으로 밀어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고요. 바우어스 앤 윌킨스 오디오 시스템을 쓰는데요. 이 차 같은 경우는 19개의 스피커가 딱 이렇게 곳곳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일단 사운드가 제가 항상 누누이 말하잖아요. 막귀여서 잘 모르지만 얼핏 들어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 플라시보 효과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가죽이나 시트 이런 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앉은 느낌이나. 좀 이렇게 고급 가죽을 잘 썼는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만져보지 않으면 이 촉감이 어떻게 다른지 모르는데요. 이런 정말 고급 가죽 업체의 제품을 썼고요. 차체 곳곳에도 그렇게 저렴하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굉장히 고급화를 많이 했어요. 정말 좋아졌습니다. 예전 볼보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시트에 앉은 느낌이나 가죽의 느낌, 각종 소재의 배치와 이런 쓰임, 굉장히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잘 만들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볼보자동차 코리아의 기술 담당 김부규입니다. 예. 하이브리드 시스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저희는 이제 트윈 엔진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예. 이 전륜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내연기관이 구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후륜의 경우는요, 예. 전기 모터가 구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그 최초 이제 시동을 걸고 배터리의 상태가 여유로울 때는요, 예. 전기 모터를 이용해서 후륜을 구동을 하게 되고요. 예. 그러니까 운전자의 토크 요청, 그러니까 네. 운전자가 좀 가속 의지가 있거나 예. 아니면 좀 파워풀한 드라이빙을 원할 경우 악셀레이터 페달을 깊게 밟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이제 전기 모터와 내연기관이 둘 다 작용을 하게 됩니다. 예, 둘 다 구동을 해서 그러니까 사륜의 효과와 함께 이제 파워풀한 구동 성능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예. 아무리
슈퍼차저랑 터보차저 이렇게 트윈차저를 넣어도 네. 4기통에 320마력은 너무 이렇게 뽑아내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그 적절하게 믹스가 되어 있거든요. 예. 저속 구간에서는 이제 슈퍼차저가 주로 작동을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응답성을 향상을 시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3000 rpm 이상이 넘는 이제 고속 구간에서는 터보차저가 바톤 터치를 해서 이제 구동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출력이 끊임없이 예, 고르게 이제 분포될 수 있도록 한 2.0 그 엔진을 사용해서 거기서 계속 파생된 라인업을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으로 혹시 계획하는 게 혹시 있나요? 그 저희가 이제 드라이브 E 엔진이 이제 주력 엔진이 될 거고요. 네. 소형 모델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계속 네. 소형 모델도 이제 신규 플랫폼에 이제 얹어서 나오게 되는데요. 이때는 이제 1500cc 3기통 예, 드라이브 E 엔진이 현재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너무 설명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인천 영종도에서 볼보의 신형 XC90을 시승해봤습니다. 디젤 모델인 T5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인 T8을 타봤는데요. 전체적인 셰시의 강성, 엔진과 변속기의 조화, 실내외 디자인의 변화, 원래 가지고 있던 첨단 안전 편의 사양들, 볼보가 정말 맘 먹고 제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정말 탈 때마다 들 정도로 완성도가 뛰어나고 정말 좋은 차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너무 짧게 시승을 해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승차를 요청을 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타보고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터그래프 전승용이었습니다.